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신고가를 써낸 섹터군이 있죠. 바로 변압기 섹터가 그것인데요. 사실 최근 한 달간 시장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그와는 무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섹터입니다. 그중에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실적 고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기관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오늘 1%가 넘는 상승,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과연 내일도 고점을 높일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의견은 나뉘어졌습니다. 사실 긍정 의견이 계속되는 섹터, 앞에서도 목표가를 짚어주셨는데 노 의견을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 마음속으로는 매수인데요. 네. 일단 예스인데 일단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 주식이 상장한 이래로 7만 원 이후 완전 최고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7만 원대에서 누군가는 이제 매물을 추리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가격대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좀 앞으로 계속 봤을 때는 추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역시나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 그리고 주가가 7만 원대 부근에서 지금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단은 지금 내일 당장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보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신규 매수를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단기 급등한 부분을 좀 유의해야 한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워낙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이고 인프라 변압기 관련주는 아직 성장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지금도 투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3G에서 LTE로 갈 때 그 소위 말해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5배에서 7배 정도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변압기가 좀 그런 사이클을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장비 노후 교체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지금 침투율, 즉 충전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채 한 2%가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층별로 이런 공간들을 늘린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변압기에 대한 수요일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폭발적인 수요를 좀 앞두고 있는 것 같고요. 기업 분할 이후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출 같은 경우가 2022년도에 2조 1,000억대고 영업이익이 한 10% 내외인 1,600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조 6천억에 영업이익 1,500억인데 이 부분에서 환율은 1,250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한 2,200억까지 가이던스 기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1,300원대 초반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충분히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좋고 아마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좋은 그림을 그려갈 것 같습니다. 네. 팔방미인이라고까지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인프라 변압기 관련주가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밀리기만 했던 수소 테마가 오늘 반가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기조가 강화되면서 좀 수소가 성장 산업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산퓨얼셀 주가 반등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반대로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수소 산업 성장을 보고 투자를 하려면은 뭔가 그 시간을 장기적으로 봐야 할까요? 네, 단기적으로 어떤 시세를 보고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이거는 좀 멀리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수소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좀 밀고 나가고 있는 정부에서도 정말 많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전기차 이후에 이제 수소 경제 그리고 단순하게 수소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이제 수소로 대체를 한다. 친환경 에너지, 탄소 중립 이런 쪽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도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단기간에 어떤 뭔가 성과가 나온다? 사실 지금 봤을 때는 어떤 기대감, 사업성에 대한 모멘텀 이것만 있을 뿐이지 수익성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멀리 봤을 때 이러한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됐을 때를 보면은 조금 투자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단기간에 어떤 시세를 분출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를 주신 차장님도 좀 비슷한 의견이지 않나 싶어요. 뭐 지금 당장 반등이 이어지기보다는 수소경제의 성장성을 보고 좀 길게 봐야겠죠? 아마 최근에 주가가 관심을 받았던 거는 이제 거래소, 세계 최초로 수소 관련된 전력 거래소를 설립을 했고 정부 지원책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반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리는 차트가 범한 퓨어셀이라고 국내 최초 수소 전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잠수함을 만드는 범한 그룹에서 유일하게 상장시킨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가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원래 상장 전에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 좀 약세를 띠는 부분들이 맞긴 한데 상대적으로 수소에 관련된 부분들이 매출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리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교두보를 하고 있는 게 원전에 대한 역할이고 네. 수소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좋은 자리와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는 아직은 국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를 중심으로 수소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연구가 되는데 과거 한 10년 전에 제가 부산에 있는 NK 업체라고 탐방을 갔는데 네. 국내 최초 버스에 들어가는 CNG 가스통 만드는 회사였죠.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들은 폭발에 대한 위험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노출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력을 생산해서 ESS에 저장을 하고 전력을 끌어다가 다시 또 저장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걸 유지하는 유지 보수까지 돼야 되는 큰 흐름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수소 관련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소 테마, 그중에 두산 퓨얼셀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 신규 SNS 스레드에 대한 관심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뜨겁습니다. 특히나 국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정말 고공행진 중인데요. 와이즈버즈 외에도 플레이디, EM넷 등이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 이 현상을 기록한 와이즈버즈 주가 전망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네, 두 분의 의견은 일치했지만 노로 동일합니다. 이 현상 간 거면은 이슈에 비해서 좀 많이 갔다고 보실까요? 일단 뭐 이런 광고 대행 업체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사실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오른 게 아니라 단순하게 스레드의 이용자 수 1억 명 돌파했다라는 그런 이슈로 많이 올랐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랑 구글에 대한 광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고주에게 광고를 의뢰를 받아서 그다음에 광고를 대신 대행을 해서 운영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물론 스레드라는 게 1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그러면 광고주가 과연 이 스레드를 활용해서 광고를 할까? 이거에 대한 확인은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이제 모르죠. 그쵸? 왜냐하면 네. 스레드를 막상 광고 상품을 만들었는데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과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자체가 광고 관리자 툴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를 집행을 할 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에 동시 광고를 하니 뭐 타겟을 정하니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광고의 성과에 대한 ROI를 측정해서 수수료를 받거든요. 네. 근데 스레드를 이제 1억 명이 돌파를 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스타그램의 기존의 인원들이 저는 많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광고를 뭔가 상품이 나왔는데 광고주들이 선호하지 않는 상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이게 매출이 이어질지 지금 단순하게 올라간 것 자체가 이런 1억 명이 돌파한 거에다가 광고 의뢰를 받아서 광고에 대한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 이렇게 스레드 때문에 올랐다 이거를 따라간다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 스레드라는 그 광고 상품이 어떤 게 출시가 될지 그리고 광고주들이 실제로 그 광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스레드를 활용해서 광고를 많이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이즈버즈는 단기 급등한 면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yes or no 분석 들어봤고요. 공략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내일 어떤 종목을 공략하실까요? 두 분이 골라오신 공략주 보도록 하죠. 네, EM플러스 그리고 TSI입니다. 두 분이 2차 전지를 사이좋게 가져오셨어요. 앞서서 뭐 에코프로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에코프로 발 2차 전지의 상승에는 탑승해보자 그런 전략이신 것 같은데 EM플러스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에코프로는 제가 6,800원대 포항에서 처음 항상 얘기하시는 스토리가 네. 있을 때 접근을 했는데 예. 뭐 아쉽죠. 개인적으로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연말 그러니까 10만 원대 초반에서 좀 접근을 했다가 네. 뭐 지금까지 좀 시세를 좀 이어가면 좋겠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들은 좀 국내 쪽 관련된 양극재 특히 NCM 쪽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네.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얘기가 나왔던 게 도전제에 대한 부분들을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 업체 쪽 특히 이제 국내 대형사 쪽에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2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현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적자에서 흑자로 좀 돌아서는 기조적인 부분이 잡힌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최근에 좀 거래량을 쉬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해외 광물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아마 뭐 3분기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준다라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그림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전제 같은 부분도 시작을 해서 전극제라든지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폐 배터리 리사이클 쪽 관련된 부분까지 좀 투자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16,000원 부근인데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12,000원 선까지는 단기간에 갈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8,000원 선 중반에서는 손저가 라인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수급과 함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2,000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8,500원 이야기해 주셨네요. 우리 본부장님은 TSI, 2차 전지 안에서 TSI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믹싱 공정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그런 좀 약간 세밀한 그런 네, 소재들까지 공정을, 예. 다룬다 이런 점들에 의해서 전고체 관련된 테마주로 좀 연결이 되면서 시세를 주고 있는데 좀 얼마 전에 이제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 이제 시제품 출시한다 이런 이슈 나오면서 최근에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 그런 것들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뭐 충분히 좀 돌파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나왔기 때문에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좀 추가 시세를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SI는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 네, 목표가는 일단 저는 17,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전고점. 네, 전고점, 전전 고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가 돌파하면 이제 신고가를 가는 그런 형태인데 네. 17,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고 손절가는 지금 13,500원 정도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나란히 2차 전지를 가져오셨고요. 오늘 조정장에서도 양봉을 보여줬던 EM플러스 그리고 TSI 향후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다양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상경 차장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